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시사진단입니다. 자, 울산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17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1996년, 2005년 이후 통산 세 번째 우승인데요. 바짝 추격하던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3년 연속 준우승 징크스에서 멋지게 탈출했습니다. 그야말로 한풀이를 했던 올 시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자, 오늘은 울산현대 우승의 주역 중에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K리그 최고의 수문장 울산현대의 조현우 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사진단에는 UBC 스포츠를 취재해온 전병주 기자 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우리 조현우 골키퍼를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일단 우승 축하드리고 큰 부상 없이 또 시즌을 마치신 거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원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민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 골키퍼이자 울산현대 골키퍼 조현우입니다. 17년 동안 우승컵을 굉장히 기다리셨을 텐데 드디어 울산현대가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예. 기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실물이 더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전명주 기자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조현우 선수의 프로필 소개를 영상으로 좀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조현우 선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현우 선수는 1991년생으로 만 31세입니다. 2013년 만 22세에 대구FC에 입단해서 프로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같은 해 아시아축구연맹 U22 챔피언십 국가대표에 선발돼 8년간 활약하는 등 국가대표 골키퍼로도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무엇보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 활약상은 선수 인생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리고 2020년 1월 울산현대 이적 후 새로운 기록을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예, 역시 울산현대에는 K리그 정상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매 시즌 정말 소중하고 정말 긴장하고 이렇게 맞이하시겠지만 올 시즌만큼은 정말로 더 긴장이 되고 더 간절하셨을 것 같은데. 자, 23일에 열린 무수축구장에서 그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렸는데요. 당시 우승 세레머니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울산현대 선수들이 우승컵을 힘차게 들어올립니다. 울산 세 번째 우승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이자 2005년 이후 무려 17년 만의 우승입니다. 3년 연속 전북에 밀려 리그 준우승에 그치는 등 10번의 준우승팀이라는 서름도 떨쳐버리는 순간입니다.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보기 위해 홈구장을 가득 채운 팬들도 우승 세레머니를 함께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우승을 계기로 주기설을 좀 바꿨습니다. 1년 주기설로 바꿨어요. 10년은 너무 멀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게 올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사랑과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에 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하겠습니다. K리그 시상식에서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고 주장인 이청용 선수는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조현우 선수도 김영권, 김태환, 이청용 선수와 함께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울산현대 선수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K리그의 울산 왕조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17년 만에 맛본 우승의 주역 조현우 선수에게 소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끝까지 이렇게 울산현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선수들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내년에도 꼭 우승을 해서 저희가 네 번째 별을 꼭 달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예, 저 K리그 시상식 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K리그 최고의 골키퍼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 저의 주관적인 팬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그런데요. 6년 연속 K리그1 최고의 골키퍼로 뽑혔고 2부 리그까지 하면 8년 연속이에요.
일단 개인의 어떤 큰 성과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올해는 제가 우승만 바라보고 달려왔기 아, 때문에 뭐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예. 시상식장에 가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또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즌 좀 고비였다. 이 경기는 정말 중요했다라는 게 뭐 예상은 됩니다만 어떤 경기를 좀 꼽으시겠어요?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예. 저희가 전북현대와 35라운드 아하. 마지막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운명의 현대가 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예. 또 저희가 역전을 해서 예.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그 경기를 보시는 팬분들한테 음. 기쁨을 드린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예, 그 경기는 정말 역대급 경기였고 다시 네. 없을 경기라고 많은 분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기자가 뭐 이 경기 포함해서 좀 중요했던 경기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승에 다가선 중요한 경기가 지난 8일 전북과의 경기라면 우승을 확정지은 경기는 지난 16일 강원FC와의 경기였을 텐데요. 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8일 전북과의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는 전반 33분 전북에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까지 득점이 없어 패색이 짙어졌지만 추가 시간 마틴 아담이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추가 시간 3분을 남겨두고 역전골까지 성공하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울산 현대는 전북과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경기가 지난 16일 강원과의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는 후반 20분 강원FC에 페널티킥을 허용했지만 10분 뒤 엄원상 선수가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성공하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후반 40분 마틴 아담이 좌측 코너킥을 골로 연결시키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울산 현대는 이 경기로 시즌 최종전을 치르기 전에 자력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전북과의 35라운드 두 골 다 정규 시간이 끝나고 네. 추가 시간에 터진 거여서 정말로 극장골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좀 전해줬었는데요. 사실 전후반 다 보신 분들 야 이거 오늘 지겠구나. 아까 우리 저 분장실에서 조현우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떠나는 분들도 많았다고 경기장을. 그랬는데 그 경기를 이런 경기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겼습니다. 어땠어요? 그 심정이 역전하는 그 순간의 심정이 좀 궁금한데요. 뭐 90분까지는 저희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올해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예. 뭐 어떻게 지금도 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잊지 못할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경기에 멀티골을 터뜨린 마틴 아담이 뭐 경기 MVP도 뽑혔고 영웅이 됐잖아요. 사실 그 홍명보 감독이 후반에 김태환 선수 수비수를 빼고 네. 마틴 아담을 투입시킨 그 교체 카드가 뭐 결과적으로 봐도 뭐 여러모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사전에 다 시나리오가 짜져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예. 시나리오가 짜져 있지 않았었고요. 그거는 정말 감독님의 결정이었고 예. 물론 뭐 감독님의 결정이 다 뭐 맞고 안 맞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님도 이제 홈 경기인 만큼 저희가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아담을 투입을 시켰지 않나 수비수를 빼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아담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헝가리 탱크 어떤 선수입니까? 예, 뭐 잘 적응을 하셨나요? 네, 선수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요. 그리고 훈련할 때 일단 득점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어서 예.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막아보면 공이 굉장히 세서 좀 막기 힘든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아니 뭐 기사에 뭐 혼술 한다, 소주를 뭐 혼자 마신다 그런 기사도 있던데 같이 좀 마셔주시지 왜? 예. 네, 마지막 저희가 경기 다 끝나고 예.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뭐 했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직전 3년 연속 준우승을 했단 말이죠. 울산 현대가. 그때 어떤 분위기와 올 시즌 이 우승을 차지한 올 시즌의 팀 분위기 뭐 확실히 다르던가요? 우리 선수가 느낀 건 좀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많이 달랐어요. 전에는 저희가 우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에 좀 많이 쫓겼는데 올해는 감독님이 우리는 우승할 거다라고 저희한테 확신을 주셨고 예. 저희는 뭐 항상 하던 대로 경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2018년도에 대구 FC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울산과 대구 뭐 공통점이나 혹은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구 FC도 그 당시에 FA컵을 우승을 했었거든요. 예. 울산현대 이기고 우승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3대 0으로 이기고. 그때도 굉장히 절실했었어요. 하지만 울산 현대도 이제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실하게 하다 보니 그런 거는 정말 절실한 거는 공통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실함으로 네. 또 대구에서의 FA컵 우승, 또 울산으로 오셔서 리그 우승을 이끈 조현우 선수. 자, 울산현대 우승 스토리 잠깐 들어봤습니다. 조현우 선수 하면 이 러시아 월드컵 2018년도를 빼놓고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독일전 특히 그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정말 국민 영웅, 정말 국민의 수문장으로 불렸는데요. 그때 아주 대단했어요. 우리 전병주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조현우 선수는 뭐 탁월한 반사신경 그리고 눈부신 선방으로 골문을 좀 지켜왔는데 가장 주목받은 경기 하면은 독일전인데 예. 2018년 6월 27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독일과의 경기에서 당시 피파 랭킹 1위 독일은 한국을 가볍게 꺾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였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김영권, 손흥민을 연속골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독일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디펜딩 독일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수문장 역할에 충실했던 조현우 선수 덕분이었는데요. 아찔한 실점 때마다 화려하게 날아오르며 활약했습니다. 경기 때마다 집중력을 발휘하며 세계 최강의 독일 26개 슈팅 가운데 유효 슈팅 6개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MVP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세계적인 골키퍼인 독일 노이와의 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예, 그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당시 독일 감독 요아임 레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빈 공간은 없었다. 그리고 또 콜롬비아 경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그 공격수 라다멜 팔카오란 선수가 아주 강렬한 말을 남겼죠. 조현우 그냥 짜증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당시 인터뷰도 잠깐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정말 후회 없이 준비했고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한 조현우 선수. 당시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월드컵 멤버로 뽑혔을 때부터 제가 계속 분석을 하면서 언제 나가든 저는 경기에 나가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으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경기장에 나갔을 때는 뭐 부담도 됐겠지만 제가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았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후회 없이 경기에 임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월드컵 이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보면 일단은 외부의 시선은 많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CF가 한 20개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가 당시에 예. 몸값 변화라든지 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는 공항에서도 저한테 딱 한 분 오셨어요. 사인 받으러. 갈 때, 나갈 네, 때는요. 나갈 때. 예, 예. 근데 들어왔을 때는 정말 온 국민이 저를 환호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인기가 제일 크게 바뀌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실력이나 뭐 축구적인 거는 더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니까 겸손하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CF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때 몇 개나 찍으셔서 되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예. 했었는데 예. 저는 그때도 시즌 중이었기 때문에 아하. 축구에 더 전념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예. 축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9월에 대표팀 부상으로 인해서 대표팀 소집 명단에 잠깐 빠진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신 겁니까? 네, 지금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그때 대표팀에 못 가서 예.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 어허. 네, 준비를 잘 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리그를 소화하셨으니까 몸 상태는 문제 없다. 자, 11월 11일 아이슬란드와 이제 월드컵전 마지막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 평가전을 비롯해서 이번 월드컵의 어떤 각오 좀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8 러시아 월드컵의 조연을 좀 다시 보고 싶거든요. 예. 네, 4년 전을 생각하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 느낌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정말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응원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방금 밝힌 어떤 각오가 태극 전사들 모두가 가지는 또 각오 같은데 11월 10일 경기 또 보시고 월드컵도 함께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제는 조현우 선수 어떤 개인의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조현우 선수가 축구에 입문하게 된 계기, 또 골키퍼라는 포지션을 선택하게 된 계기 좀 궁금합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처음 시작해서 예. 왼쪽 수비수로 활약을 하다가 아, 수비수셨어요? 네, 골키퍼가 이제 대회 하루 전날에 축구를 못 하겠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한 명씩 다 하다가 제가 제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그래 한번 해보자. 아, 이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감독님들이 다 시켜봤다고요, 골키퍼를. 네, 네, 그중에 맞습니다. 가장 잘하셨. 네. 그 초등학생 때는 저도 기억납니다만 네. 골키퍼 좀 하기 싫어하고 그러지 않나요? 뭐 난 네. 공격수 하고 싶은데 뭐 어릴 땐 그러잖아요. 네, 네. 그때 좀 싫지 않으셨어요? 공을 막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희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열심히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조현우 선수가 2013년 대구에서 데뷔를 해서 7시즌을 대구에서 뛰었죠. 그리고 네. 이제 울산으로 오셨는데 울산현대로 이적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우승이 좀 목마르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네, 저는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한 그런 팀에 가고 싶었고 그리고 울산현대가 저한테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이 울산현대를 택했고요. 예. 지금도 후회는 없고 앞으로도 울산 시민분들과 팬분들한테 어떤 축구를 더 멋지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해야가 대구를 떠나 하면서 대구 팬분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네, 네, 섭섭해 맞습니다. 하셨는데 지금은 응원들 많이 해주고 계시죠? 예. 네, 지금 경기장에서 만나면은 응원도 예. 많이 해주시고 연락도 많이 이렇게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홍명보 감독의 유명한 라커룸 동영상이 있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게 팀이야 라면서 이제 호랑이처럼 호통치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경기 중에 가와사키전이었나요? 뭐 일본전이라서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혹시? 저희가 경기 결과는 1대1이 났었는데 이제 제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한테 화를 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콕 집어서. 네, 지금도 예. 생각하면 무서운데. 하지만 저희 선수들한테 이제 그런 화를 내시는 모습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냉정하게 경기를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감독님이 전혀 그렇게 화를 내시진 않고요. 예.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고. 되게 강한 부정을 하시네요. 화를 자주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예. 처음 냈단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저 10년 이제 주기로 큰 운이 들어오는 대운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승으로 이렇게 좀 검증을 했는데 평소에 좀 이 홍명보 감독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평소에 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운동장에서 말고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아빠 같은 그런 분이시고요. 하지만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는 감독님이 말했듯이 나는 너희의 부모님이 아니다. 혼낼 땐 혼낼 거고 지적할 거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잘 따르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좋은 감독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분명히 울산현대 수문장 우리 조현우 선수에게 주문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골키퍼라는 포지션 외에 어떤 그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 차원에서 어떤 선수로 내가 이 팀에 기여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좀 있을 텐데 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울산현대에서는 나이가 중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감독님이 저를 뭐 많이 믿으시는지 예. 뭐 저한테 뭐 따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저는 더 잘 경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편하게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청용 선수가 이번에 MVP를 네. 받았어요. 사실은 뭐
그 공격 포인트가 많아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영향력 차원에서 받았을 텐데 우리 조현우 선수가 생각하는 이번 울산현대 우승에 기여한 선수 뭐 이청용 선수여도 좋고 혹시 뭐 잘 소개가 안 된 다른 선수 이야기해도 좋고요. 궁금하네요. 네, 뭐 울산현대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골문을 단단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좀 더 많이 기여한 본인이다. 본인인 것 이거 같아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답변인데. 네, 예. 하지만 뭐 골을 넣어야 또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 뭐 엄원상 선수도 정말 중요하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청용 선수가 최고의 역할을 했다. 저는 이청용 선수가 이번 시즌 MVP를 받았는데 받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청용 선수는 평소에 어떤 분이신지. 네. 저희 선수들은 다 예상을 했고요. 이청용 선수가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강하게 정말 믿음이 있었고, 아. 네. 이청용 선수는 정말 엄마 같은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그 사이에서 정말로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번 K리그 특히 울산현대 팬들의 그 응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호응도 대단했고 우리 조현우 선수가 팬들과의 어떤 소통을 좀 잘하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좀 팬들과의 관계를 좀 평소에 어떻게 좀 하시는지.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떤 거를 팬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뭐 팬분들한테 뭐 커피, 음료나 뭐 이런 것도 선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저희는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현우 선수가 그동안 수많은 골을 막아오셨을 텐데 막은 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뭐 다 기억에 남는데 그래도 뭐 러시아 월드컵 때 그 헤딩 후반전에 그 예. 헤딩 슛이 아직도 저는 그 공이 날라오는 게 보여요. 예. 네, 생생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납니다. 방금 꿈에도 나오고 그런 거. 그 골을 그 막은 그 골을 또 짚어주셨고. 자, 조현우 골키퍼를 비롯한 울산현대 축구단 속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특별히 조현우 울산현대 축구단 골키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이적한 지 이제 3년 차인데요. 울산에 좀 거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울산 생활은 좀 어떠신지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울산이란 도시는 굉장히 좋은 도시고요. 어. 뭐 어딜 가나 뭐 저를 뭐 환영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아기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뭐 공원들도 많이 있고요. 예.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가족끼리 모여서 좀 어떻게 그러니까 뭐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주로 뭐 하시는지 개인 시간이 생기면. 맛있는 음식점을 뭐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저희 집 앞에 그 대공원, 울산대공원이라는 아, 큰 공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산책도 많이 하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어느 시간대 가면 우리 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아내분이 SBS 골 때리는 그녀들 그 국대 패밀리 팀에 합류를 하셨어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 포지션은 뭐죠, 아내분이 혹시? 제가 골키퍼는 좀 힘들지만 한번 예. 해보라고 권유를 했지만 아. 그래도 수비수로 네, 수비수입니까? 활약을 잘하고 예. 있습니다. 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는지요? 상대방을 일단 부담을 주는 선수가 되라. 저는 압박해라. 이렇게 압박해라. 이렇게 아, 얘기했습니다. 네. 예. 수비수가 잘해야 골키퍼가 편해요. 네, 맞습니다. 예. 조현우 선수 뭐 저희가 오늘 뭐 지난 러시아 월드컵 이야기도 했고 올 시즌 울산현대 축구단의 우승 그 주역이라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뭐 선수 생활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셔야 될 텐데 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선수로 좀 기억되고 싶으신지. 저는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느 공이든 와 조현우는 진짜 잘 막는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김병지 선수를 처음 보고 축구를 시작한 것처럼 아, 그래요? 네, 정말 어린 친구들도 저를 보고 축구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네,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골키퍼 포지션
하는 친구들은 다 조현우 선수 보고 시작한 게 아닐까 싶은데 멋진 꿈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사실 울산현대 17년 만에 우승, 우리 감독님, 선수분들 또 울산현대 프런트분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 처용 전사들, 울산 시민 팬분들의 어떤 염원, 응원이 또 힘을 보탰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UBC에 나오신 김에 우리 처용 전사와 또 울산 현대를 사랑하는 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다고요. 저희가 원정 경기를 멀리 가든 어딜 가든 항상 저희와 같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저희 선수들은 그 힘을 받아서 정말 좋은 경기를 꼭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늘 감사드리고요. 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쁘게 환영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 할 테니까 저희를 믿고 꼭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또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울산 시민분들 우승이란 트로피를 너무 17년 만에 너무 늦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저희가 우승 트로피를 더 많이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값진 우승이었고 앞으로 또 네 번째 우승, 또 월드컵에서의 국가대표 골키퍼로서의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사 진단은 이제 나오신 분들의 추천곡으로 좀 끝을 맺고 있어요. 어떤 곡을 좀 가져오셨을까요? 혹시 사랑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뭐 제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고요. 모든 힘드신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시작이 중요하니까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이다. 그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정규 기자 수고했고요. 또 어렵게 남아주신 조현우 국가대표 골키퍼 울산현대 선수 고맙습니다. 자, 시사진단 오늘 조현우 울산현대 축구단 골키퍼와 함께했는데요. 울산현대 축구단의 17년 만의 승리, 축구계만의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울산현대 호랑이 시절부터 함께 자란 울산의 시민들과 또 행복한 역사를 함께한 순간 아니었을까요? 이번 우승의 기쁨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